조선 궁중비사. 조선시대에 노비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이유. 노비는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으로 무엇보다 농사를 짓는 인력으로 농업 경제를 떠받치는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주인과 떨어져 사는 외고노비는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신공이란 명목으로 쌀이나 면포를 바쳤고, 공노비는 국가기관에 예속돼 자비를 하고 관리 수발을 담당했습니다. 불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쌀이나 면포를 내야 해서 노비는 국가 재정의 한 원천이기도 했던 것인데, 가사와 일상의 잡다한 일도 대부분 노비가 맡아 노비는 양반의 수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노비 없이는 양반 행세가 불가능했는데, 출타할 때에도 노비를 대동해 위신을 세웠으니 노비 소유는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으며, 노비 없는 양반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의 고위 관료를 지낸 양반은 대체로 500에서 600명의 노비를 보였으며, 중앙의 하급 관직자는 최소한 200에서 300명의 노비를 두었다고 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은 60에서 80명의 노비를 부려야 세력가로 행세할 수 있었는데, 노비 없이는 양반으로서의 가세와 명성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노비 권리는 양반 가문의 보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양반 사회의 최전성기라는 15에서 17세기의 노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닌데, 이 시기 노비 비율은 인구의 30에서 40%에 달했습니다. 고려시대 노비는 인구의 4% 정도였으며 많아도 10%를 넘지 않았다는데, 이런 노비 인구가 15세기를 지나면서 급속히 증가해 이후 최고조에 이르는데, 조선시대에 노비가 늘어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선조 16년인 1583년 경상도 주민 500여 명이 함경도 국경지대로 잡혀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함경도 최북단인 경원부로 세환되는 이 무리에는 천인과 평민은 물론 양반 신분의 남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원부 관하에 예속되어 떠난 관비의 자손과 친족으로 110여 년 전에 옥비라는 관비가 무관에 첩이되어 경상도 진주로 내려가 신분을 감추고 살면서 후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옥비의 정체가 탄로나면서 후손들 모두가 하루아침에 노비 신세가 된 것인데, 원적지를 이탈한 관비와 그 자손은 쇠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선조수정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1일 임자 5번째 기사 1583년 명만력 11년 쇠환령을 거듭 엄하게 밝히다. 이때의 경원부 속공 노비인 옥비가 도망하여 영남으로 돌아와 죽은 지가 이미 80년이 지났으나 법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해당 역에 소속되어 있었다. 대신들이 이 법은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그 자손의 남녀들을 다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의논하였다. 그러나 옥비는 남의 첩이 되어 양인 행세한 직가이며 오래였으며, 자손은 모두 사족에게 출가하였는데 그 수가 무려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 기미가 인물을 대신해 조사하니 관련자가 500여 명이었다. 자손들 외에도 아내가 되어 남편을 따라가기도 하고 남편이 되어 아내를 따라가기도 했다. 여자 한 사람의 남편 두 사람이 함께 연좌되기도 하고 첩 때문에 본처까지 연루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사족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 걷거나 말을 타고 가는 이가 있었으며 수레를 타거나 업혀가는 자도 있었다. 통곡 소리가 길에 가득해 듣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걷다가 결국은 길에서 쓰러져 죽는 이도 적지 않았다. 우성전 개가빌록 1584년 5월 17일. 경국대전에는 관비를 속량하지 않은 채 첩으로 삼았다 발각될 경우 그 관비는 원적지로 쇠환의 도로 천인으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가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된다는 노비세습제가 적용되어 자손들 역시 관노비로서 경원부에 소속됨이 당연했는데, 500여 명 쇠환이란 이 사태는 결국 노비세습제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노비세습제가 조선시대 노비인구 팽창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고려 후기의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된다는 일천즉천 원칙이 통용되었습니다. 조선은 이런 노비세 전법을 받아들여 법으로 명시했는데, 이것은 같은 문명권인 중국 사회에는 없는 제도였으며, 고려시대에는 금지됐던 양인과 천인의 결혼이 실질적으로 허용돼 노비 증가를 더 용이하게 했습니다. 조선 전기와 중기의 노비주의는 사내종과 양인 여자, 여자종과 양인 남자 간의 혼인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노비를 늘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문건 집안에서도 이런 양천교혼 사례가 발견되는데, 여종춘비는 양인 신분의 남자와 혼인했지만 아들을 낳은 뒤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자
이번엔 다른 여종인 놀질개를 춘비의 남편과 혼인하게 합니다. 여종 남편은 양인 신분이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아내 주인 집에 자빌해 무상으로 동원됐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노비의 확대 재생산은 물론 인력까지 확보하는 셈이었습니다. 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 1월 7일께의 첫 번째 기사, 1536년명 가정 15년. 원주와 의령의 노비법 폐단을 바로잡아 국가의 기강을 세우려고 하다. 우의정 윤은보는 의논드렸다. 지금 전의 의논을 보니 의령의 토호들이 관의 향리와 서원으로 권력이 있는 자들을 위협하여 비부로 삼고 구차하게 요역을 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쌓인 폐단이 고질화되어 각기 출생한 자식들은 다 사천으로 만들어 현읍으로 하여금 텅 비는 지경에 이르게 하여 거의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비 소유주들은 사내종과 양인 여자가 혼인해 자식을 낳을 경우 상을 내리며 양천교혼을 권장한 반면 사내종이 타인의 여종과 혼인한 경우 벌을 내리거나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인을 둔 사내종과 여종이 혼인해 낳은 자식의 소유권은 여자종의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노비 주인들은 관권이나 위력으로 양인 여자를 사내종의 아내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1500년명 홍치 13년. 홍길동을 도와준 엄기손을 끝까지 국문하게 하다. 영의정 한치영 좌회정 성준 우의정 이극균이 아르기를. 엄기손은 본래부터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일찍이 동네 현령이 되어서는 관물을 도취한 일로 죄를 받아 파면되었고 또 평안도 우후가 되어서는 또한 곡물을 함부로 훔친 일로 파출되어 그가 탐심 많고 비루한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일찍이 양인 여자를 맞아들여서는 생김새가 고우면 자신의 첩으로 삼고 미우면 종의 처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양인을 강제로 천인을 만든 일이 또한 많았습니다.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10월 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566년명 가정 45년. 사헌부가 남궁침의 채직을 사간원이 심전 이택의 파직 등을 청하다. 사시는 논한다. 관찰사를 지낸 심전은 전주 부윤이었을 때에 양민의 여식을 뽑아 관하로 들어오게 했다. 그러고는 자기의 사내종과 혼인시켰다. 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1월 16일 경우 네 번째 기사, 1681년 청강희 20년. 대동법, 오위의 혁파, 윤희지의 채직, 훈국의 별대, 어영청 포수의 감축에 관해 민정중 송시열과 함께 의논하다. 그 후 양녀로서 종에게 시집간 자가 지아비가 죽어 수절하고자 하나 이 종의 주인이 그 소생을 이롭게 여겨 호걱지로 탈취하니 이것은 더욱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양천교혼은 15세기 후반부터 증가해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는데 16세기 초 경주 손씨 가문의 상속 문서에 따르면 노비의 양천교혼 비율이 약 31%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 화순 최씨한 집안의 노비 양천교혼 비율은 무려 58%에 이르는데 이런 추세는 17세기에도 이어져 1609년 울산 지역 산노비의 경우 양천교혼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층 농민의 몰락도 노비 증가에 한몫을 했는데 16세기를 전후해 가혹한 세금과 군역을 감당하지 못한 양인 농민이 양반 관료나 지주 집안에 의탁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세력가의 힘에 기대거나 때로는 노비가 되어 궁역을 피하고자 했는데 양인 신분으로 궁역과 관리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천역을 택한 경우로 수탈과 가난이 노비를 증식시킨 것입니다. 중종실록 75권, 중종 28년 7월 1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1533년명 가정 12년. 사치와 탐호의 패습을 논의하다. 권예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이즈음은 양민이 구격에 몹시 시달려 오히려 천인이 되기를 즐겨합니다. 불법으로 양인을 천인으로 만들어 국력에서 빼낼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지만 스스로 의탁하는 백성에게는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양반 관료나 지주에 의탁한다고 해서 반드시 노비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의탁한 뒤 그 집안의 노비와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노비와 다름없는 처지가 됩니다. 때로는 세력가에 의탁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노비와 혼인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노비 소유주들은 강압에 의한 양천교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노비를 늘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2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1515년명 정덕 10년. 재변을 수정하는 일과 군역의 폐단에 관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상소문.
사원부에서 상소했다. 양민이 유독 생활이 어려워 이들은 권세가나 지주에 투탁해 살아가려 합니다. 남자는 그 집 여종의 남편이 되고 여자는 사내종의 아내가 되어 시간이 지나면 노비로 전락합니다. 혹은 이들의 열악한 상태를 틈타서 강제로 노비로 삼기도 합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조선시대에 노비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이유였습니다.